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것만 같은 로열 패밀리, 하지만 그 중에도 불운하거나 비운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 74세인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만 4세 때 후계자가 된 후에 무려 69년이나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죠.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고령에도 워낙 정정하기 때문입니다. 7순이 훌쩍 넘은 찰스 왕세자는 1997년 사망한 다이애나비의 남편이자 불륜을 저지른 몹쓸 왕세자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보다는 찰스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손이 왕위를 잇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설사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 왕위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인기 있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짧은 재위 기간만 거쳐가는 과도기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저도 어머니보다 건강을 잘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왕위 계승철 1위로 약 70년을 보낸 찰스 왕세자에게는 의학의 발달로 장수한 왕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한 비운의 왕자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닐 것 같네요. 모나코 공국의 샤를린 그리말디 공비는 훤칠한 키와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비운의 왕비로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계이며 짐바브웨에서 태어나고 남아공에서 자란 샤를린 공비는 수영 선수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아공 대표로 출전했고 수영 대회에서 남편인 모나코 왕 알베르 2세와도 인연이 닿았죠. 샤를린 공비가 비운의 로열 패밀리가 된 이유 남편에게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의 이성관계가 복잡한 데다 혼의 자녀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샤를린 공비는 결혼을 취소하기 위해 무려 3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요. 결국 2011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 결혼식에서 주인공인 신부는 내내 눈물을 훔치기 바빴죠. 2014년 쌍둥이를 출산한 후에는 로열 패밀리로서 잘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얼마 전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는 짧은 투블럭의 헤어스타일과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채 등장했고요. 이듬해 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에도 역시 파격적인 스타일을 공개했죠. 일각에서는 남편 알베르 2세 국왕과 왕실에 대한 반항이자 동시에 로열 패밀리만의 외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평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남편과의 불화설이 돌리기 시작한 샤를린 공비는 현재 모나코가 아닌 남아공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왕이자 아랍에미리트 총리, 막대한 부를 가진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딸 라티파 공주는 아버지 때문에 비운의 공주이자 가출의 아이콘이 됐는데요. 모하메드 총리의 자녀 30여 명 중에 한 명인 라티파 공주는 2018년 차라리 미국에서 햄버거 패티를 구우면서 살겠다면서 호기롭게 가출했지만 8일 만에 인도 앞바다에서 두바이 특공 대원들에게 납치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주는 여행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정상적인 일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감시받는 삶이 싫다는 이유로 로열 패밀리 자리를 때려치우고 싶어 했죠. 라티파 공주는 자신이 감금돼 있다면서 좁은 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공주의 감금설에 유엔까지 나섰죠. 유엔은 두바이 왕실이 라티파 공주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바이 왕실은 공주가 조울증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명했고 최근에는 친척과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타인의 SNS로만 근황이 공개되는 만큼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의 90%가 반대를 외친 결혼을 결심한 공주, 일본에 있습니다. 곧 결혼식을 올리는 일본 마코 공주와 남자친구는 2017년 약혼할 당시만 해도 대중들의 축하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남자친구인 고무로게의 가족의 돈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주의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공주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불거졌습니다. 마코 공주는 법도에 따라서 평민과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잃게 되고요. 황실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자 품위 유지비조로 한화 16억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걸 노린 게 아니냐는 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후 일본 국민 중 91%가 이 결혼 반대세를 외치고 나섭니다. 일본 국민들은 공주의 남자친구가 긴 장발을 질끈 묶고 다니는 모습의 파파라치 사진을 본 뒤에 격이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쏟아냈고요. 심지어 이를 보도하던 뉴스 진행자들도 공주의 배우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다닐 수 있냐면서 혀를 찼다고 하네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마코 공주는 여론을 고려해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거액의 위로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결혼 직후에는 변호사 일을 시작한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수저가 아닌 사랑의 도피를 선택한 마코 공주, 과연 평범한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오똑한 콧날과 짙은 눈썹, 한 번 보고 또 보게 만드는 외모의 소유자, 바로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차남인 이후인데요. 영화 덕혜공주에서 배우 고수가 배역을 맡았고 얼짱 왕자라는 수식어로도 유명해진 이유는 대한제국 로열 패밀리의 한 사람이자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마지막 왕자입니다. 1912년 태어난 이후는 11살에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식 교육과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죠. 나라를 빼앗은 일본을 너무 싫어해서 일본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이 아닌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고요. 일본에 의해 일본군 장교가 된 후에도 독립군에게 일본군의 정보를 제공해서 독립운동에도 큰 도움을 줬던 이후 그의 비극은 나라를 잃은 서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일 행동이 발각돼 쫓겨난 곳이 하필 히로시마였고 1945년 8월 6일 34살이었던 그는 출근길에 원자폭탄에 피폭돼 비운의 왕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후가 사망하고 조선이 해방된 후에 유족의 동의도 없이 그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는 건데요. 이 사실은 이후가 사망한 지 62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사망 당시 이후가 일본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합사 취하를 원하는 유족의 뜻을 무시했다고 하죠. 비운의 왕자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자였던 이후의 삶,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